네, 오늘 한국 낭송 뉴스를 참여를 맡은 낭송가 시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 노인복지관이 오늘 저희에게 아름다운 신앙송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조승덕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기자이시고요. 시인뉴스 한국 낭송뉴스의 대변인이신데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승덕이고요. 이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강남 구청하고 우리 복지관 측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서울시 접수하고 또 시니어 프라자 곧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접수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를 공부해보고 시를 접하다 보니까 시라는 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잡게 되고 낭송이 정말로 힐링, 치유가 되고요. 앞으로 좋은 꿈,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여기 낭송에 푹 요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낭송을 하다 보니까 옛날 연애할 때 그러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딱 낭송 글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찌릉찌릉도 하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아주 그냥 푹 숙면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춘향이가 그 전에 보니까 이몽룡이하고 이도령하고 연애할 때 보낸 그래 좀 춘향이가 좀 보내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인을 위해서 춘향 축사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춘향이가 보낸 말인데 향단아 끈액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 버들랑과 벽연매에 놓인 듯한 불갯더미들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깨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홀홀 밀어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물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아 파도를 밀어 울리듯이 그렇게 나를 홀홀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 순서로는 우리의 지도 교수님이신 안정환 교수님을 모시고 신앙송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교수님은 성우이시고 또 미래시아 대표이시며 충남 도립대학교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송에 대해서 명확한 맥을 짚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찬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죄송할 말씀은 코맹맹이 소리라잖아요. 제가 70살까지는 내의도 안 입었던 사람인데요. 70살까지 하니까 사람들한테 요새 점잖하게 나 6학년 8반이다 7반이라는데 저는 6학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면 7호선 4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기를 지금 6달째를 계속 앓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고 별병원 다 가보고 엑스레이도 다 찍어봤는데 괜찮다는데 계속 이렇게 코맹맹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 중에서 신앙송 제일 나이 많은 분이 83살이세요.
굉장히 잘해요. 네, 언제 한번 그분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백발인데 얼굴은 홍안이시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라고 했는데 강의보다는 신앙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송을 하겠어 안 튀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이 제 고향인데요. 저는 원래 혀가 굉장히 짧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좀 들었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내가 이게 오므러지도 안 해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자꾸 농사를 지라고 여쭤보고 농사도 재밌다. 이게 농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좋은 일이 많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소출이 많으면 그만큼 기분이 좋고 거기에 그 성취감이 생긴다고 농사를 자꾸 지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 학교에 지금 공부를 좀 괜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은 야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네가 자꾸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 소리 꼭 해야 되겠다. 난 네 애비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말하는 건 반밖에 못 알아들어. 근데 네가 어떻게 대학을 나온다고 출세를 해서 무슨 돈을 벌겠냐. 그러니까 농사를 짓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는 4월달에 들어갔는데 4월달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셨었죠? 예 한 분은 어린입니다. 예를 안 하신 분은 어린입니다. 어린이. 4월달이라는 조금 있으니까 6.25가 됐으니까 6.25 기념하는 교내 웅변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우리 형님이 이제 5살 후에 79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웅변대회에서 여러 번 탔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이 하던 원고를 가지고 웅변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가 짧고 두꺼운 데다가 등잔불 밑에서 엎드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축농증이 걸린 거예요. 꼭 지금 같았어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이제 웅변대회에 나가갖고 만능의 기딩 여러분 나는 이디간 웹입니다 이랬더니만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 입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부장이 막 잡고 있더니만은 선생님이 곁에서 내려와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얘가 그런데 바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큰형님이 라디오를 하나 사왔어요. 그랬는데 여름 되면은 막 심리바깥에서 등불 쓰고서 우리 이게 마당에 범석을 펴놓으면 그 라디오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기 있는 저 성우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덩어리 소리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억지로 해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차가 있었는데 5한 주면은 왕복 2원 50전씩 요만한 것 이렇게 다 펴졌었잖아요. 전차를 타면은 그 느리니까잖아요. 가까이 지나가는 간판을 열심히 읽었어요. 무슨 이장원, 무슨 철거무서, 무슨 짜장면집 막 이렇게 막 읽는데 내가 내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나 했더니만 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 막 미쳐가지고 무슨 짜장면집, 무슨 철거무서 지나가니까 거기 가면서 하니까 젊은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TBC에 이제 성우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 가서 10명 뽑는데 1857명이 왔어요. 이병철 씨가 직접 우리 다 면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안 되면 못 들어요 소리 해요. 됐어요. 근데 저는 예술 믿는 사람이에요. 저기
아닌 분들은 그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강단에서 내려올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23세 때부터 내가 남대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 앞두고 그 교사 강습 3,000명 모여서 막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성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1월 1, 2, 3, 4일이 놀았을 때 라디오에서 춘향전, 별치부전 막 그런 거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혀가 짧고 두꺼워가지고 빨리빨리 말을 못해요. KBS에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동아구연대에 있을 때도 지금도 말 잘 안 돼요. 나갔는데 노총각방장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화를 했어요. 천천히 말할 때는 노총각방장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빨리 말을 하니까 노총각방장수가 이래가지고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을 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TBC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새파랐을 때부터도 드라마를 하려면 노인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옛날 그랬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저같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형편없고 시골 출신이라 할지라도 성우가 되고 제가 70이 넘었는데 7학년 4반 아니 이제 7호선 4번 출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해요. 이 나이 먹어서 65, 30만 되면 다 그만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 오락에서 다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잡수시면은 낭송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흉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기 시문회 선생님이 저한테 낭송 공부를 오셨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하시던 분인데 상을 못 하신다고 오신다고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근데 한동안 굉장히 헤매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은 전국대회에 가서 상 타갖고 몇백만 원 상금도 타시는 분이에요. 예. 박수 드릴까요? 예. 그리고 제가 가르치신 분 중에서 그 대상 타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상 탄 분 중에서 75세 이상인 분이 4분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송 한번 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악치료학과는 알잖아요. 음악치료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음악은 그 명상에서도 활용되고 그 다음에 태교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악은 시가라고 해가지고 시가 옛날엔 시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와 그게 시가에서 시는 문학이 됐고 가는 음악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새는 이 문학치료라고 해가지고 요새 건국대학교도 생겼고 경북대학교는 미리 생겨서 거기에 박사님들도 몇 분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박정희 교수라고 전주대학교의 교수인데 그분이 거기에 나오신 분이고 제가 책을 만드는 미래시학에 계속 부적으로 기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송을 하면은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네. 제가 이게 공부하시는 그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 식사도 못 하시고 빼빼 마르시고 힘들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송 와서 공부하고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고 명쾌해지시고 지금 모처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분이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해서 신앙송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분은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 그런데 2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쳐요. 신앙송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신앙송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전체 다였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끝까지만 여기 계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근데 아까 반장이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매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두서없는 얘기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신앙송을 할 거예요. 다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3주만 하신 분도 있고 여기 3주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얼만큼 멋있게 잘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고상한 취미를 갖는 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송 아주 좋습니다. 신앙송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시를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뢰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시를 낭송하는 것은 그냥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 시인의 입장에 돼가지고 그 기분으로 낭송하면은 신앙송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것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몰입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시인을 떠나면은 읽는 분의 것이지 시인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 혼자서 신앙송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즐겁기만 하고 내가 그냥 만족하면 그만이니까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앞에 신앙송을 할 때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시인 작가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 즐거울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외워도 신앙송을 해도 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썼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윤동주 오늘 윤동주 시인 하는 거 없을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은 별 하나의 추억과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정과 시와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별 하나의 동정과 별 하나의 시와 이렇게 놓고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버리고 말하니까 신앙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1941년 11월 5일날 그 시를 그 윤동주 시인이 썼는데 그 연세대학교 다녔잖아요. 연희전문학교. 근데 그때는 일본군이 그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한 다음에 미국이 화가 나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닥달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 몰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일찍 졸업해갖고 3월달에 졸업해야 할 사람들을 12월달에 졸업시켜서 군에 보내고 보국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하려면은 일본에 유학을 가면 되는데 유학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권처럼 배표, 선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가니까 그때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윤동준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명동촌에서 독립군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일을 했고 그 정신으로 있었는데 창씨 개명한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창씨는 뭡니까? 저는 안가인데 안가를 뽑아버리고 일본식으로 막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일본식.
일본 놈들은 게 죄송하지만 쌍놈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보면은 뽕나무밭, 산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 놈들은 죄송합니다. 본인 소리라서 일본 사람들은 그 남자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전쟁이 많아가지고 저들끼리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다 죽고 그러니까 건드리기 위해서 그 저 오사카 성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이름 간만 생각이 안 난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풍신수길이가 칙령을 내렸어요. 여자분들은 오늘 죄송합니다. 속옷을 입지 말고 기모노. 그거는 뒤에 다 뿌리는 게 담요입니다. 남자만 만나면은 아야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남자가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래서 뽕나무 밭에서 말했으면 상전이야. 뽕나무 밭. 내과에서 했으면 천변이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윤동주 이름을. 윤동주가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밖에 11월 달에 밖에 나가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생각하다가 별에 있는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별 하나의 추억과 그 사람을 쭉 하다가 별 하나 너무너무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 모르니까 별 하나의 어머니 용감 먹여서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시를 분석하고 이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